안녕하세요.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이네. 저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로, 아, 저희가, 이 커뮤니티 풀 또는 K 스테디움이라는 쪽에서 미드업이라는 거를 원래부터인가 계속 올렸죠. 그런데 그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영상들을 들어가 보시면은 그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저의 의견을 계속 좀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 뭐 거기에서 프로젝트, 뭐 자기들은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로드맵이 진행이 돼 있는 내용, 그러니까 뭐 그 계획대로 좀 이루어졌다, 또 어떤 성과가 났다, 뭐 그런 내용부터 해 가지고 Q&A로 또 긴 시간을 좀 가지지요. 그런데 그 말의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저의 의견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뭐 거의 2 시간짜리가 영상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업로딩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 그게 한 5월 달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줄어들어요. 심지어는 이게 그 녹화분조차도 그 내레이션처럼 누군가가 그거를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뭐 읽어 주듯이 그렇게까지도 하고, 거기에 영상에 나오는 모습은 커트 커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가, 또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하니까 그 비디오 녹화했던 부분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Q&A를 좀 더 듣고 싶어 하지요. 그거는 그냥 줄줄줄줄 읽고, 그게 뭐 쓰여져 있는 대로 그 대본대로 그냥 읽으면서 인제 내용 설명을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워낙에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실 분이 정말 소수일 거고, 그 내용 자체를 소수라고 이야기한 것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거나 그러면 모를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시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듣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냥 하니까 보는 것뿐이지요. 그리고 그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CX에 2 개를 상장을 했는데, 2 개의 패턴을 보면은 이게 너무나 흡사해요. 그리고 여기에 어 전 세계에 한 28,000 가지가 지금은 넘을 거예요. 그 가지 수 중에서 이게 상장이 되고 했다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어 그러니까 뭐 이 엘뱅크라는 데에 오늘 상장될 그런 코인들, 토큰들이 뭐 이렇게 보여지면은 거기에 한 번씩 눈을 어 이렇게 돌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 처음에 스파크처럼 튀어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인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지요. 그리고 여기에 어 이 지갑으로,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뭐 보내는가 뭐 그렇게 하지 싶은데, 메타마스크를 지갑 그쪽을 이용을 해 가지고 내보내든 어쨌든 그 거래소로 내보내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데에, 그런 L뱅크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인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아 되게 어려울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손으로 양손을 펴고서 어 숫자를 따져 봐도 이 양손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양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요. 일반인을 놓고 봤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것만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에 이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그 매수 매도,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라고 하죠. 이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갑자기 또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캡처를 띄워 보냈을 적에는 47만 8천 달러 정도. 그다음에 K스타가 29만 2천 달러. 근데 이게 두 개의 그 거래량 그 막대를 보면은 정말 비슷해요. 그전에 물량이 없었던 날들도 또 따져보면은 비슷해요. 그리고 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한 거래소의 지갑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갔다가 저기 한번 갔다가 해도 이 정도는 시간을 두고서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저는 이거는 확신은 못 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미드업도 그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기록으로 남기는 거를 극히 제한적으로 날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어 저희가 지금 어제 제가 조금 감정을 좀 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그 그 여기에 12월 12 일에 그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면은 여기에는 3 개의 단체가 시위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가 KOK 피해자 모임이고, 또 하나가 MBI고, 또 하나가 아도 인터내셔널, 요 세 가지인데, 저는 기사상으로 이쪽에 신경 쓸 만큼 저는 뭐 저건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아도는 한 5천억 정도의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피해 금액이 그 정도라고 하고, MBI는 5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태국인가 하여튼간 동남아 어디에서 시작이 된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KOK 이렇게 있는데, 어 앞에는 투자 회사 형태로 해 가지고 현금이 돌아다닌 거고, KOK는 가상자산의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했는 식으로 봤을 때는, 자세하게는 제가 어 뭐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시위를 하고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은 MBI와 아도 피해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MBI인지 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찰 비리, 부실 수사, 규탄 및 통합 수사본부 설치 촉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자회견이야 뭐 그냥 기자들이 거기 있으면은 기자회견하면 되는 거고, 어 여기는 사실 경찰 수사 부분을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같이 시위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쪽에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같이 뭐 같은 피해자라고 뭉뚱그려 가지고 뭐 하든 어쨌든 어 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도움이 될 거는 같은데, 이 MBI나 아도 쪽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어 저희와 다른 피해자 방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그 장사방이라고 또 하나 있었죠. 거기하고 이 세 군데의 차이점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장사방이라고 하던 데는 어 그 저는 거기에 뭐 운영하는 방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통화도 해 보고 이렇게 카톡으로도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또 유튜브라든가 뭐 그 방 내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재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진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거기는 인원이 엄청나게 모였죠. 그러다가 12월 27일 날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쪽 사무실에서 김판종과 송가병과 그다음에 이봉우, 그다음에 음 정성환, 거기에 박준영이라는 사람 하나 하고 아마 신공범인가 그 사람일 거예요. 5 명이 이쪽에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뭐 동남아 어디에 뭐 그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개혁회를 소개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옵저버도 아니고 그냥 왜 거기에 들어왔는지 앉아 가지고, 그건 참 무리한 거지요. 어쨌든 그게 한 10명 가까이인가 또 추가로, 10 명까지는 안 되고 한 6, 7 명,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이렇게 인제 모여 가지고 어 회의를 좀 했는데, 저는 쪼끔 1 시간 한 10분 정도는 사시간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소위 말해서 뭐 독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저는 먼저 나왔고, 이봉훈 그때 대표도 같이 나와 버렸고, 나머지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됐는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다음 날 12월 28 일에 저에게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카톡을, 개인 톡을 보낸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어떠한 것도 돌파구라든가 뭐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글을 올려 놨는 거 보면은 장부의 글을 뭐 올려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 가 해결이 돼 가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 놨어요. 제가 지금 그 카톡을 들어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제 간담회의 화두는 한마디로 그간의 신뢰 회복, 앞으로의 신뢰 구축이었습니다. 장차 아 정작 정작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보니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바는 역시 다를 리 없었습니다. 그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 누구를 시위하고 질타하는 것을 누가 그리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우선은 우리가 목전에 둔 삶의 질과 너무나 힘겨운 현실 생활을 토로하는 동시에 개혁회와 함께 해야 할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했던 자리였습니다. 대화 속에서 모두가 서로의 아픔과 고충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미디움과 K스테디움 김판종 의장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리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졌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이제 불확실성과 혼돈이 걷어졌습니다. 확실한 항해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획의 선단을 끌고 갈 것이며 곧 이에 대한 K-스테디움 로드맵 발표 행사가 준비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해사는 누구고, 그리고 좀 내려가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K-스테디움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원화 기준 100억을 출연하여 제가 당초 발표했던 K-스테디움 장학재단 또는 다오에서 제안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내 2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실내 3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도 실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K-스테디움을 감히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저희가 KOK 플레이 앱에 그 이전까지는 저는 출금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6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거의 12월 다 돼가지고 11월 말에 됐지요. 그리고 다시 나온 그 공지사항이 KOK 파운데이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 시스템 점검을 진행 중 KOK 쇼핑몰은 다음과 같이 점검 연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검 연장 기간 현재에서 24년 1월 31일. 여기는 수시로 시스템 점검, 뭐, 업데이트, 뭐, 이런 말로 공지사항에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 여기가 기술력이 그 정도 있고 했다 그러면은 시스템 점검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인데 시기도 놓치고 어떠한 그 움직임 자체를 해볼 수 없는, 이게 무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쭉 해봐야 앱인데. 여기에서 시사 멘토링가 거기에서 언급이 된 게 그 직원이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아마 한 70억 들어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펄펄 나르고 막 팽팽 돌아가도록 하는 데에 70억이 아니고 7억만 해도 이런 프로젝트를 쥐고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업체가 한번 찾아보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업체가 감히 K스테디움을 감히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믿고서, 그러니까 뭐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 옮기라 그러니까 옮기니까 옮기기만 하면은 좋을 거다. 옮겼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그 CEX에 상장이 된 것도 그 특히나 그 최근에 된 거는 빨리 현금화 쪼끔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는 게 나을 거다.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0.0 0.85 뭐 그 수준 정도가 되면은 거의 1달러 까지는 올리진 않는데 뭐 또 쪼금 올라가면 또 파는 사람이 있겠지요. 고거를 또 어 0.9 하고 1달러, 0.8과 0.9, 0.9에서 0.95 이게 5% 뭐 10% 이런 식으로 차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1.5달러, 뭐 1.8달러, 2.3달러 거기에 비하면은 그때 할 수 있었으면은 지금 사도 한 2. 몇 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없다가 제가 이거를 언급을 그래서 제가 좀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한 번씩 이야기가 되고 나면은 이게 거래량이 많아져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똑같은 그 이 거래량을 이렇게 표시하는 막대를 보면은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100억 정도의 출원을 해서 자기가 그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보면은 뭐 1,100만 개를 자기가 여기에다가 넣었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최고 직급이 직급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그 보상을 받아갔으면은 아무리 그 자기가 공헌을 해도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지요. 근데 떳떳하게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또 뭐 "저는 플랫폼가 조정을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현실적인 대안 없이 조정한다면 그건 모두를 위한 개선이 아닌 계약으로 치닫고 맙니다."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기에서 믿고 있는 그 어 김판종이라는 사람은 저희한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왜 개발사가 그거를 하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법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오너 월렛이라는 부분 뭐 콜드 월렛이라고도 하는데 오너 월렛 자체가 이게 유 이동식 USB 이 이동식 저장 장치처럼 USB처럼 요게 밖으로 이렇게 저기 끄잡아 내 버리면은 이 노트북이나 PC하고 분리를 시키면은 이거는 어떠한 것도 해킹을 당하거나 어떠한 것도 안 당해요. 필요할 때 꽂으면은 통신이 되고 그거를 그 뭐 출금을 시킬 수도 있고 입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미디움 운영 어 미디움 입장문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제3 기관에 맡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최영규 이사장도 "그거는 땅속에 파묻어 놔도 그거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는 데다가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 가지고 입장문에 분명히 거기에서도 언급이 돼 있지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는 19 번을 했는데 내려오는 거는 재단에서 TFT까지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TFT까지 운영을 하려고 그 선발까지 해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하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12월 27 일에 또 제가 김판종 의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3일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 백데이터를 준비를 한다라고, 제가 이전 그 영상에도, 옛날 영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제가 들었으니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서 플랫폼 가격 조정을 했나요? 안 됐지요. 그리고 지금은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면 안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손실 자체가 어 회복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실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서 그 방법에 부합이 되도록 뭔가가 맞춰져야지만이 저희가 손실을 본 부분을 만회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 재단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재단과 계약 관계에 있다라고 계속 떠벌리고, 공지사항도 여기 지금 오늘 나왔던 그런 공지도 KOK 파운데이션에서 토마스 프레이가 했을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그 밑에 누가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하겠어요? 계속 나타나는 그 한 사람, 그 직원, 거기에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입장문을,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면은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절대로 안 띄울 거예요. 왜? 앞에 했던 말, 뒤에 가면서 했던 말,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입장문에서는 제휴사라는 용어도 나와요. 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 수사관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못 해요,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왜? 지금 한쪽에서 오늘 제가 또 어떤 내용의 그 내용이 떠 있는 걸 봤냐면은 캐나다의 모 그 FU라는 사람이 허재백, 이, 기역, 시역, 쌍기역, 야, 뭐예요? 나이 처먹고 하는 소리가 이게 개새끼 아니면 뭐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어요? 저희 방에서는 최소한 욕설 부분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지요. 제가 쓰는 거는
저 개인이니까 이 유튜브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는 글로 쓰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단톡방에 거기가 한 1001명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이모티콘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엄지척, 감사합니다, 표시, 뭐 하트 모양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 명단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사람들 머리에 뭐가 들어있을지 제 개인적으로는 안 봐도 뭐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영상을 그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가격을 통한 우리가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한 거를 어, 만회를 할 수 있다. 만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거고, 저쪽에서는 고소를 하는 사람들, 저희 같은 경우도 1627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 그러면은 저희는 몇 명이 되든 간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혜택을 본다. 이런 게 아니고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만회를 할 때, 리커버리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기 1627명 수천 명, 수만 명 예를 들어서 저희 단톡방에 365명이잖아요. 365명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뭐 고발에 참여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거래소에 팔지 않는 이상은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100억을 출원을 해가지고 장학재단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만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한 사람 몇 명만 거기에 단체 고소에 참여를 한 사람들만 민사까지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이기고 민사 가가지고 배상금을 얼마가 뭐 할당이 되면은 그거를 받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그 1000명이 1000명이라는 사람들은 100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단체 고소에 100명이 했다, 200명이 했다. 그러면은 100명, 200명은 해당이 되고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놨는데 민사로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는 그 100명, 1000명 있으면 1000명 나중에 어, 형사로 승소를 한 다음에 민사로 갈 때 그거를 또 1000명을 해가지고 가든 했을 때 1000명한테 다 그거를 그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고소에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형사에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민사에는 해당이 없다는 저거 내용을 거기 이무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띄웠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소수의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저는 그게 결국에 가가지고는 배상을 하나도 못 받는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단계꾼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팔성이고
이 사람 이야기 다른 내용을 보면은 1100만 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은 또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넣었다라고 또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만 개다. 2000만 개 곱하기 시가를 적용하는 가격을 얼마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0.1달러라고 하면은 200만 불, 20억이에요. 아, 200만 불이니까 한 26억 되지요. 26억이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어떻게 처분을 1000만 개, 2000만 개 그거 들어가 있는 거 그 잡아내 가지고 거래소를 던진다고 하면은 그거를 처분을 해 가지고 배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가격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재단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우리는 비트, 이더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 2021년 한 6월 상반기까지 그 이후에도 뭐 비트나 이더로 스테이킹 한 사람이 있겠지요. 가지고 있던 걸로 스테이킹을 하고 교환 자산으로 바뀌고 그거는 어느 지갑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KOK를 사서 스테이킹을 하고 비트, 이더, 테더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하는데 그 스테이킹 돼 있는 것 자체가 그 잡아내서 거래소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최영규 이사장이 있었을 때 최영규 이사장, 그 다음에 사무총장,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이 세 명뿐이었잖아요. 그것도 사무실이 임대해가지고 하다가 6개월 정도 있다가 그것도 없애버렸죠. 지금 4기 재단 이사장은 토마스 프레이지요. 이 사람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다빈치 연구소, 자기 집이 다빈치 연구소예요. 거기 있어요. 하나뿐이에요. 그러면은 재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건지 이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저기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피의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 법적으로 뭔가를 증명을 시켜가지고 감옥을 넣는다. 그 다음에 압류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정도지. 여기 피해자가 그 단체에 있는 1000명이 다예요. 전 세계에 지금 90만 명,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 대표라면서요, 그쪽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고소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뭔가 이제 형량이 떨어지고 했을 때 그 형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저희 쪽은 그 형량이 더 무겁지요. 거기는 가장 그 피해 금액 속에서 고소인의 피해 금액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의 것, 몇 천만 원짜리가 있고 억 단위가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제일 많은 사람이다. 3억 곱하기 1.5 해가지고 형량 때릴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어쨌든 간에 100만 명, 9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무료 리플까지 합치면은 뭐 180만 명?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데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지금 그 문제를 알고서 해결을 하고 이 사업을 유지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개혁의 가치가 거래소에서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는 두 개잖아요. 그것도 한 거래소에 두 개 등록 상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는 몇 개가 돼 있어요. 11 개예요. 11 개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2만 명, 3만 명, 뭐 많게 잡아 가지고 5만 명.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돼요? 우리는 90만 명, 100만 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태계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고자 뭐 다단계 형태로 했든 어쨌든 알려서 여기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으면은 실질적인 제대로 되는 이런 콘텐츠들이 우리가 '아 이 정도면은 볼 만하고 또 보고 싶어서.' 했는 이런 내용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나이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상관없이 클릭만 하면 돼요. 프리미엄 구독권 있으면은 한 달치 사 가지고 하면은 그걸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해요. 내가 이거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무료 리퍼럴 해 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는데 알투이를 한다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내 혼자는 재미가 있지만은 내 연령대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소개했을 때 이게 가능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사람도 내가 공부를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알고서 앓혀 줘야 되는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애들이면은 모를까 젊은 사람이면은 모를까 나이 60, 70, 80 뭐 당연히 그 게임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NFT. 어떤 사람한테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거 뭐 수억 원 한다 뭐 이러는데 그거 그냥 줘도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라고 못 보는 거지요. 그냥 K 콘텐츠 합니까? K 콘텐츠 때문에 K-팝 뭐 K-컬츠, K-푸드 갖다 붙이잖아요. K-드라마, K-무비 그거는 어때요? 그냥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는 게 낫겠어요? 게임을 알도 못하는 게임을 소개하는 게 맞겠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 부분을 보강을 하자는 거고 KOK가 이 사업의 기축통하고 그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뭐 이런 걸로 스태킹 돼 있던 거를 KOK로만 하나로만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 빼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다 빼갔다고 봐요. 그거를 환수를 해 가지고 KOK를 사 가지고 갖다 스태킹을 스태킹 지갑으로 넣고 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소각 지갑으로 넣고 해 가지고 이거를 시장에서 어 공급이 적도록 만듦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급은 줄어들지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거고 무작정 올리면 안 된다는 거고 이 가격도 올려야 되고 플랫폼 가격 그것도 어느 정도 이 시장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맞춰야 된다. 그럼 삼박자가 다 맞잖아요. 그럼 저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보상만 받아 배상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것도 소수를 위한 거.
근데 이거를 사기로 몰고 가는 거는 소위 말해서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사기로 그쪽에서 법적으로 그 판결이 났다. 그럼 고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데 또 별 상관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11개 거래소가 한국에 없어요, 하나도. 그다음에 계속 떠드는 게 180 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80 원 오브 180 개예요. 180 개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이 영향이 한국 때문에 모든 게 끝난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모두가 살아나 나 나기 위해서는 그 피해를 줄이고 저는 이 골마 터졌는 부분이 도려내지고 치유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 시스템 자체를 정말 소수의 누구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대로 되는 전문가를 통해서 가버넌스가 성 저거 뭐고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감시 기능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저기는 뭐라 그래요? 제가 저기에서 주장하는 바를 사실은 뭐 사기라고 하니까 유사수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딱 볼 수 있는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주 단순해져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알려고 해본 적도 없고 무슨 증거로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심지어 거기에 한 사람 뭐 골프 치다가 지금이 적기다라고 해 가지고 몇 억을 넣었다는 사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이렉트로 그 사람을 상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소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은 자기도 말을 전달을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은 똑같이 받았는 만큼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도 배상을 해야지요. 그게 인간으로서 고소를 해 가지고 자기 거는 건져갔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만큼을 다 그 사람도 다 뱉어내야지요. 맞지 않는가요? 저희가 저희는 사실은 제가 참 고소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은 그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뭐 고발자들 또는 우리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만 가지고서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만 가져가겠다."라고 "우리만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후원 부분을 또 갖고 또 걸고 넘어지는데, 후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톡방에서 내보낸대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숫자면은 지금 3분의 1도 안 남아 있어야 돼요. 왜 365명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완전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쏟고 있는, 저는 사기꾼이고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피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여기는 회원제 뭐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자율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얼마나 해요? 요 얼마 전에 감사하다는 표현 한 번, 한 달에 한 번 활동 말동해요. 개인적으로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한테 할 수가 없는 게,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뭐 여유가 빵빵 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내가 일을 못하고 내가 이거를 해결하는데 나설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게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작년 6월 21일부터 제가 여기에 그 이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지금 뭐 다른 방에 있는 쪽, 이런 쪽들도 제가 그냥 조용했으면은 장사방이라는데 그런데 사람들 모였겠어요? 그리고 저쪽 쭉 진행이 되다가 뭐 소위 말해서 찬탈하다시피 방장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 그동안 제가 운영을 해오던 그 방 자체도 가져가 버렸잖아요. 저는 강퇴가 되고. 그리고 저도 주음을 하는데 돈 들여서 해요. 많진 않지만 돈을 들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것, 알림 역할에 실제로 법적인 대응도 지금 계속 해가고 있잖아요. 수단이 될 만한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후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저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돈 없는데 저거 후원을 못 해. 그러면 안 해도 무방했잖아요. 근데 별의별 걸 가지고서 그거를 그, 그 방에 지금 한 1000명이 넘고, 지난번에 제가 뭐 그런 내용을 받았는데 911명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재백이라는 사람은 돈 밝히고 또 지들끼리만 먹고 살려고 좀 하다 보면 내 뺄라 그런다. 지들 것만 챙기고. 그 다음에 이무원이라는 그 친구가 저보고 뭐 추정 60분 그딴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송가병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김판종하고도 통화를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거예요. 시민언론 열린 공감에 제가 그 녹화부는 안 된다. 라이브로 출연을 해야 된다. 출연을 하는 데에 권지영 기자라고 거기하고 이 붐에서 그 올라가고 시간적인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야기 된 게, 그 거기서는 라이브를 하는 시간이 7시래요. 저녁 7시래요. 그것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무원이라는 친구가 저보고 추적 60분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내보냈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를 하는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그 증거를 갖다 댈 수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하면 좋은데 그냥 악에 받쳐 가지고 피해자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냥 이 범죄 사실을 그 입증을 못하는 상태에서 제보를 하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해 버리면은 이게 배가 제대로 되는 그 항로를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 버려요. 그럼 그렇게 결론이 나 버리면은 누가 손해예요?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잘 모르는 것도 하나의 뭐 저기 잘못이지만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깔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손해를 고스란히 안고서 말 동동거려도 소용없고 끝나 버린다 이거죠. 근데 그게 여러 개가 모여 버리면은 그거를 그렇게만 본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저는 두려운 거고 그 뭐 제가 그 실명을 좀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뭐 흑무식이 무식이 뭐 그런 그 18 명이 있는 방에 이무원이라는 친구가 "저 미친년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캡처를 계속 보내줬어요. 그것들이 그냥 그 방에 같이 있어요 지금. 맨날 저보고 헛땡땡이래요. 그리고 한 대 치여받고 싶대요. 나이 40 처먹은 놈이 저를 치여받고 싶대요. 박무식이라고 하는 자스가 참 수준들이 그 방에 이 이야기하는 이 캐나다의 뭐 프랭크 유라는 사람 나이가 도대체 얼마를 먹길래 그 글로 쓰는데 넘사시럽지 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바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좀 하자고.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녹화했는 내용 그대로 올리면 되지 않냐. 근데 그런 이야기만 하면은 안 나타나요. 그다음에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를 않아요. 거의 그게 하는 짓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저기 잘못했다라고 걸라면 걸라 이거예요. 걔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전에 영상이 토탈 하면 한 300개 정도 안 되겠어요. 그거 찾아 가지고 걔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거 하나하나씩 입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제가 이야기한 거를 거의 저기 어 근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다시피 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지들은 지들이 이야기했는 거를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지를 크게 많이 내고 뭐 심지어는 제휴사, 용역사 뭐 이런 쪽에서 입장문까지 내고 거기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게 어디 재단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 다 이름 주식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 이름을 딱 쓰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런 내용을 심지어 우리 케어케 플레이 지갑 딱 열면은 그때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요? 동영상 막 돌잖아요. 로그인 뭐 이 클릭하기 전까지는. 누가 나타나요? 최영규였었어요? 어느 뭐 재단 이사장이었었어요? 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계약 관계가 어디 있어요? 다 아는 사실. 그다음에 던져 놨던 말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쪽에 하고 있는 거는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해서 여기와 관련이 되는 또 다른 업체들, 새롭게 생기는 업체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뭐 게임사든 뭐든 그게 이렇게 막 잘 나가던 업체들이 인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거나 이런 게 하나하나씩 들여다보세요. 뭘 보느냐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리고 그 장사방이라는 크게 떠들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코인들 지금 소개하고 그 코인들 지금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개수, 가지수가 28,000 가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뭐 30,000개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 코인, 토큰 이야기하는 것들 몇 명이 그거를 살까요? 보상 체계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또 지금 여기에 뭐 최고 직급자, 어떻게 그게 직급자예요? 빨대 꽂아 갖고 쪽쪽 빨아먹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기 그 보상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1,100만 개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소위 말하는 그게 다단계꾼의 최고봉, 최고로 많이 헤쳐먹은 거 아니에요. 누구를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때는 이렇게 됐다가 또 한때는 이렇게 됐다가, 그 김진아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욕 얼마나 하고 다녔어요. 누구를? 자기보다 직급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로 직급이 높은,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토마스 프레이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입장문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입장문인가 뭐 어디에 보면은 거의 뭐 이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마구 팔아제낀다, 그래 놔놓고 어떻게 해 놨어요? 재단 이사장 해 놨잖아요. 어드바이저들 전부 다 그렇게 팔아쳐먹는다라고 쌩 까놔 놓고 뭐 하고 있어요? 거기 다시 어드바이저들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저기 컨트롤하고 있었다라고 보세요? 따져 보라고요. 고소와 고발에 대해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한 쪽은 저쪽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소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고발은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 없대요. 개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의 심판을 받는데 증거가 없는데 자기들은 왜 남부지검에 거기 고발을 해요? 직접 증거도 필요 없고 간접 뭐 저기 직접 증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뭐 저기 고발했다, 이 정도 알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없는 셈 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계신 분들 저희 방에 못 들어와요. 들어오라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눈만 멀뚱멀뚱 있으면서 그냥 들놀이처럼 뭐 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런 파워를 가지고서 자기들만 어떻게 해 먹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고소에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은 정말 들놀이잖아요. 그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기에서 저렇게 해 가지고 아무런 거 못 찾고 저희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거래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올라가고 그런 뭐 플랫폼의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지갑 자체도 바꿔야 돼요. 정말 푸어하잖아요. 거지같이 보이잖아요. 그거 쪽팔려서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기에 쓸데없는 그 아무런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그 저기 뭐고 어 뭐죠? 갑자기 저 그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건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그 내가 어느 누구든 KOK만 가지고 있으면 거래소 가격만 올라가 있거나 거래소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가치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하는 건데 이거는 저렇게 뭐 사람을 파렴치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혜택을 본다는 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혜택을 못 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커뮤니티 풀 사람들을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정말 뭐 불쌍한 사람들이긴 하지요. 근데 어쩌겠어요. 거기에 동조를 하고 여기 KOK 플레이가 이렇게 주저앉도록 하는 데에 또 일조를 하는 거잖아요. 알든 모르든. 우리가 여기 KOK 이 사업에 참여를 할 때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고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좋았고 나빠졌을 때는 다 죽을 맛이지요. 근데 그거를 누구 탓할 수 있어요? 다 내가 다 지금 한 거지요. 내가 결정한 거지요. 누구는 양손에 떡 지금도 양손에 떡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손에 콩고물도 없어요. 그냥 썩어가고 있는 이 지금 그 가루 아니면은 떡도 다 썩어 버렸어요. 이거 들고 그냥 버리는 게 낫지. 현재 상태는. 그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양손에 떡하고 뭐 화수분 그렇고 뭐 연금 그러고 막 하니까 다 그리 넘어간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넘어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50% 프로모션 받아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45% 40% 10% 하나도 안 그 거기에 늦게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뭔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아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은 동의를 못 하시는 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스스로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어 정규 조직으로 뭐 정식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같은 피해자고 제가 하는 일에 같이 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을 해 보겠다.' 나는 잘 모르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니까 '믿고서 따라가겠다. 믿고서 같이 가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뭐 반드시 그 뭔가 요건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저희 방에는, 단톡방에는. 단체 고발로 한 사람의 실명 자만이, 그리고 이 피해자 방 다른 쪽에는 있지 말아야 된다. 그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도 뭐 이렇게 옛날처럼 그 단톡방을 운영을 했으면은 뭐 1000명이 넘어가고 뭐 수천 명이 좀 됐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다른 방에 계시는 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 방에 그냥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용을 좀 듣고 싶으니까 어느 방에는 어느 방인들 이거를 다리를 걸쳐 놓는 정도. 그거 말고 뭐 특별한 거 있어요? 거기에 뭐 글을 한 번씩 올리거나 자기 의견을 내시는 분 몇 명이나 돼요?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판단들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들었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봤다고 하면은 스스로 주장하는 거 뭐 한번 같이 해 가지고 그 방에 계시는 분들 '아 저 허재백이라는 놈 정말 못쓸 놈이고 뭐 파렴치한 놈인데 저놈 저놈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 그쪽에서 뭐 주장 제대로 해 가지고 말문 맡기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저기 뭐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저는 지난번에 제의를 분명히 했잖아요. 거기에 4명 5 명도 좋다. 나는 혼자 할 테니까. 근데도 안 하잖아요. 일단 오늘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 생각들 한번 해 보시는 그런 그 의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